갱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내가 낮잠을 자서 그런가?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방송 킨 것도 되게 오랜만인 건가? 처음인 건가? 평일에 이 시간에 킨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아예 뭐랄까 새벽까지 했으면 했지 이 시간에 찾아오지는 않았지 내가. 얌전히 그냥 잤어야 됐나? 괜히 뭔가 심심하기도 하고. 자면 잘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심심해가지고. 뭔가 그냥 조용히 잤어야 됐나? 괜히 켰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찾아왔대? 내가 평소 시청자가 한 4명? 3명? 이 정도인데 갑자기 10명 되고 이러면은 당황스러워. 부끄러워. 좋긴 한데 이게 그 채팅을 안 치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내가 시청자 보다가 놀랄 때가 있다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좀 갑자기 부끄러워져. 너네는 여태까지 안 자고 뭐 하고 있었어? 잘까 고민 중이었어. 나도 슬슬 자야 되는데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게임? 무슨 게임? GTA 하고 있었구나. 책 읽으려다가 알람 오길래 왔어?
우리 회사 복지 중에 하나가 밀리의 서재 구독하는 게 있거든. 이게 이제 밀리의 서재가 기업 단위로 뭔가 되는 게 있나 보더라고. 근데 이게 반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야 돼가지고 내가 올해 상반기 때는 신청했는데 하반기 때 그 메일 온 거를 못 봐서 신청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책을 거의 안 읽고 있지. 내가 막 사서 보기는 조금 뭐랄까. 나는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두고두고 보면서 약간 그런 뭐 나중에 막 한 5년 뒤 뭐 이렇게 다시 읽었을 때 새로운 느낌이 드는 책이 있다면은 대부분이 약간 일회성 책이라고 봐. 그러니까 일회성 책이라는 게 한 번 읽으면 그러니까 다시 읽게 되진 않는? 재독을 하진 않는? 내가 막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다시 읽을 수 있는데 대, 나한테는 대부분 약간 그런 일회성인 독서가 많아가지고 뭔가 종이책을 한번 사갖고 한 번 읽고 납두기도 좀 그렇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나는 전자책으로 많이 읽는 편인데 근데 또 전자책으로 읽자니 회사에 복지가 있는 걸 아는데 또 이북을 사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다음 상반기 이제 내년이지. 내년에는 다시 또 신청해가지고 읽고 싶은 것도 읽으려고. 나는 약간 추리, 스릴러 이런 책 좋아해가지고 SF를 엄청 딥하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내가 김초엽 작가님 SF 소설은 좀 많이 봐. 김초엽 작가님 소설 되게 좋아. 내가 거기서 영감 얻는 것도 되게 많아. 김초엽 작가님 알아? 그러니까 약간 조금 라이트하게 읽을 수 있는 SF를 쓰시는데 요새 계속 신작 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신작은 잘 못 봤고 내가 읽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진짜 좋더라고. 그게 단편집이거든? 꼭 읽어봐. 다 좋아. 모든 이야기가 다 좋았고 재밌었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단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 책을 낸 거고 이제 그 안에 수록된 제목 중에 그게 있는 거야. 갱아 어서 와. 근데 김초엽 작가님 소설은 다 뭔가 좀 좋은 것 같다. 나중에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책 추천해주기 컨텐츠 다 도망갈라나? 책은 사기는 귀찮은데 근데 남들이 말해주는 책 이야기는 재밌지 않아? 그래도? 난 내가 읽는 거는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남이 해주는 이야기는 재밌긴 하더라고. 음.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내가 읽었던 책들 이야기해주기.
그니까. 이게 제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서가 약간 일회성에 가까워가지고 소설 같은 건 특히 더 그래. 한 번 읽고 두 번 보지는 않잖아, 거의. 나는 문학을 되게 좋아해서. 비문학은 약간 과학 쪽을 읽는 것 같고, 문학은 대부분 다 좋아해. 난 정치, 역사, 지리는 그렇게는 보는 것 같진 않아. 이제 내가 과학 쪽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얽혀 있기는 해. 얽혀 있어. 당연히 얽혀 있고 그 역사를 파고들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막 얽혀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내가 따로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 원래 맨 처음 전공이었으니까 맨 처음 전공이기도 하고 과학 얽힌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재밌어. 천문학도 재밌고 생물학도 재밌고 화학도 재밌고 근데 내가 유일하게 조금 못하는 거는 물리야. 나는 물리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는 약간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물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그 받아들이는 게 안 돼. 그 선을 못 넘어서 물리를 못 하겠어. 약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계산하는 것도 많고 근데 화학은 약간 수학처럼 공식이 그나마 조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은 좀 음, 뭐랄까 공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 약간 당연한 이치에 따른 그런 게 있는데 물리는 양자역학 들어가는 순간 내가 아는 상식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물리는 약간 그 양자역학은 약간 확률 싸움이란 말이야. 양자역학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아,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상식적? 이런 게 맞나? 표현이? 약간 이해가 안 돼. 그냥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그런 거야. 물리는 여기 고체가 있고 우리가 옆집이 있잖아. 근데 확률적으로는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어, 그 원자와 그 고체를 이루는 이 분자들 사이에도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사이에 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그 고체에도 빈 공간이 있으니까 빛 입자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옆집을 투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 정말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거야. 내가 옆집을 투시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빛 입자가 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개소리 같지? 근데 그 실제 존재합니다.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빛도 입자라는 게 굉장히 재밌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고체가 어 투과할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 그냥 있기만 있다 정도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의 쪽 분야인데 이쪽 들어가면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빛의 입자가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 그리고 그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암흑 물질은 거의 사라졌지 않았나? 아, 빛에 입자가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입자라는 건 결국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거 자체에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고. 아무튼 과학 쪽으로 가면은 좀 물리는 정말 하는 사람만 하는 거다. 이제 그거는 약간 그거야. 덕후들만 할 수 있어. 덕후들만 할 수 있어. 나는 못하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맞아. 근데 재밌기는 해. 재밌기는 한데 그 사실을 약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한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 납득이 약간 안 돼.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지만 깊은 마음속까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아 그런 설정인가? 약간 요 정도까지 생각이 가는 것 같고. 천문학 쪽으로 가도 되게 재밌는 얘기 많지 않나? 천문학에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은데. 블랙홀 사진도 그렇고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증을 잘한 영화였다라는 것도 그렇고. 지구과학 쪽도 그치? 근데 천문학 쪽으로 가면은 약간 힘든 게 뭐냐면 그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아니면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게 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기간이야. 천문학적으로는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광년 단위 거리가 일단 광년 단위고 맞아 맞아 딱 그거야. 인간적 거리는 아니야. 광년 단위고 뭐 짧은 기간 내라는 것도 약간 거의 100만 년 단위고 막 그래가지고 100만 년이면은 천문학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짧은 기간이거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얘기를 봤어. 어떤 별이 있는데 정확한 별이 이름이 기억은 안 나. 근데 그 별이 이제 생을 다 해가지고 요게 터질 날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그게 터지면 거의 태양광만큼의 그 정도의 빛을 받을 거라고, 지구에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 근데 그것도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고,
별이 어 왜 별이 죽는다고 표현하잖아. 별이 죽을 때 한번 펑 터지는데 그 터지는 게 그 빛이 우리 지구에 어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대. 근데 일단 관측한 시점부터가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몇백 광년인가? 막 그래가지고 이미 터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 빛이 아직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그 기간도 선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 별이 언제 터지나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근시일 내로 터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천문학자들의 기준에서 근시일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죽기 전까지 못 보지 않을까 싶네. 근데 언제 그 별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별이래. 말로는. 이제 내부 붕괴가 되게 일어나고 있나 봐. 아, 별이 죽을 때 그 내부 붕괴가 일어나거든. 자기 중력에 자기를 잡아먹는 내부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막판에 펑 하고 터지는 게 그 별이 죽는 거거든. 그리고 막판에 조금 더 빛났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별들도 있고 아니면은 블랙홀이 되는 별들도 있고 그렇지. 이거는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그 지구과학이어가지고 내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내가 지구과학을 했어. 수능을 지구과학을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아, 어, 근데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로 돌아가서 조금 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가 흡수를 해서 우리 생명체가 태어난 거니까 약간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별의 후손이다 라는 그런 낭만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 이런 말에. 그리고 계속 아 그치 그치. 근데 정말 이과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별의 후손이라는 걸 일단 정의를 내려야 되겠지만 이과 입장에서 후손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그게 과학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에 뭐를 가지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후손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별의 후손이라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아 천문학은. 궁금한 것도 많고. 내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재밌었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 어, 시공간이라는 거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뭔가 속도를 측정하기가 좀 힘들지. 물론 어느 정도 특정할 수는 있지. 우리가 팽창하는 거? 그러니까 팽창한다는 게 풍선 부풀듯이 팽창하는 거여가지고 그걸로 뭔가 속도를 측정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우주의 끝이 어딘가까지도 조금 유추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우주의 끝까지 가봤다고 해도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약간 그런 거야.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생각했던 그때 사람들과 똑같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수평선 너머를 넘어가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잖아. 그런 것처럼 우주의 끝 너머에 가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공간이 팽창하고 뭐 이런 거는 알아내는데 뭔가 아직도 좀 갇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천문학자들이. 근데 그런 거 상상하다 보면 우주 공포 같은 게 생기는 거 나도 약간 공감해. 약간 그거 있잖아. 행성마다 크기 비교?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성, 태양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행성 크기 비교가 쫙 나오잖아.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지구가 진짜 진짜 작단 말이야.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공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음, 나한테 지구는 되게 큰 거잖아? 나한테 지구는 큰데 지구보다 너무 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구도 정복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니? 난 지구에서 못 가본 데가 엄청 많은데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하는데 미지에 대한 공포. 그치 그치. 그거 봤어? 어떤 과학자가 이제 외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하던 과학자였는데 그 과학자가 뭔가 좀 이상한 신호가 특정한 신호들이 자꾸 잡히는 거야. 자꾸 뭐가 잡히니까 이게 외계에서 오는 신호인가? 우리가 보낸 주파수 같은 거를 읽고 답장을 보내온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 근데 그게 어떤 주파수였냐면은 전자레인지 그 삐삐삐 다 돌리기 전에 있잖아. 그 전에 사람들이 그냥 그 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그 알지? 그 삐삐 그 끝났다고 듣기 싫은 소리 내잖아. 그거 다 듣기 싫으니까 그 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전자레인지를 열어버리니까 그게 특정 주파수가 또 있대. 그때 열면 나오는 주파수가
그거를 잡아 놓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그랬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자레인지 다 돌려지기 전에 문 여는 거 중간에 그냥 문 열어 버리면 나오는 그 주파수였다고. 근데 이거 웃기지 않냐? 이거 세계 사람들 다 똑같은 거야. 나도 근데 나는 중간에 열진 않고 그 취소를 하고 누르 열거든. 그 삐삐 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전자레인지 막 삐삐 삐 하면은 그거 뭔가 좀 듣기 싫어서 약간 1 초, 2초 남았을 때 그냥 취소 버튼 눌러 버리고 열어. 근데 내 친구나 뭐 다른 애들 보면은 전부 다 그냥 1초 남았을 때 그냥 문을 열더라고. 응, 그냥 문을 열어. 어차피 문을 열면 전자레인지가 멈추잖아. 알아서 멈추잖아, 어차피. 갱아, 갱아 어서 와.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전 세계적으로 자꾸 잡히니까 이게 외계에서 온 주파수인가? 그 연구했던 과학자가 있대. 되게 웃긴 일이지. 약간 웃픈 일이지. 나 오늘 조금 아, 그치, 그치. 그 주파수 정체 알고 나서 이제 이 현타 세게 오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진짜 현타 왔을 것 같은데. 무슨 주파수였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어떤 과학자가 외계에서 온 주파수인 줄 알고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전자레인지가 끝나기 전에 문을 열어서 생긴 특정 주파수였다. 전자레인지 다 돌아가고 삐삐삐삐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문 확 열어버리니까 그때 생긴 주파수가 이제 특정 이상한 주파수로 잡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거든. 그래서 방송도 켤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기분 나아져가지고 키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순간 약간 패닉이 왔던 것 같아. 좀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대학 동기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니, 대학 동기 완전 연락 끊긴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전화가 왜 오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애가 막 엄청 울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 어, 이제 좀 아무튼 그 동기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상주를 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주를 서고 있는데 어, 뭐지?
아버지가 막 심근경색인가? 심장마비인가? 갑자기 응급실에서 그냥 돌아가셨대. 근데 이제 거의 가족 중에 본인이 가장인 아이거든. 그래서 뭐 사인하고 뭐 이것저것 계속 막 들이미는데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찾아오고 그 뭐 장례식장에서도 찾아오고 막 이것저것 사인하고 막 이러는데 이 뭔지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었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애가 되게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일단 뭔가 다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일단 그냥 식장에서 상주로 계속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잘 애가 좀 안 좋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 그 별로 내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누구한테라도 말해야 되는데 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뭐 다른 정말 친한 친구를 붙잡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지푸라기 잡듯이 맞아. 나한테 그냥 뭔가 계속 말하고 싶어가지고 전화가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 그랬구나. 나도 그때 패닉이 오더라고.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가 이러면서 좀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그래서 뭐 굳이 장례식장을 가거나 하지는 않긴 할 건데 뭔가 계속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 그때 패닉 와가지고 애랑 전화 끊자마자 아빠한테 전화했잖아.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아빠 오래 살아야 돼 이러면 아 진짜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 일하지 마 아빠 힘든 거 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막 대낮에 내가 막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 되니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뭐 근데 그렇게 친한 애도 아니었고 내가 그 아버님이랑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서 뭐 굳이 식장을 찾아가지는 않을 건데 그냥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니 좀 안 좋더라고. 음. 그러니까 오늘의 좀 나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일은 약간 요런 게 있었어. 근데 진짜 뭐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애가 전화가 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아니거든. 그냥 정말 일면식만 있는 대학 동기 정도? 인데 이제 내가 연락처를 그나마 갖고 있어서 받았지 그냥 모르는 번호라고 생각하고 끊었을지도 몰라. 그냥 010 이렇게 왔으면은 내가 연락처에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받은 거지.
아무튼 오늘은 요런 일이 있었어. 야, 1시 반이네? 음, 내 생각에는 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 걔가 약간 가장 느낌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많이 없었던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곁에 사람이 좀 없는 애야. 그래서 어, 뭐 아버지랑도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본인이 패닉이 오니까 어떻게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말을 쏟아내면은 좀 괜찮아지는 게 있잖아? 그러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었나. 음, 맞아. 하루 종일 조금 싱숭생숭하더라고.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면서. 아, 진짜 아빠랑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에휴, 아빠, 아빠 힘든 일 하지 마. 음, 뭐 물론 그 친구가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야겠지. 좀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애가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을 해볼까 해. 괜찮은지 잘 살고 있는지. 어, 당장 뭐 당장에 막 괜찮냐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 당연히 괜찮을 수 없으니까 뭐 한 좀 몇 주 있다가 한번 연락해봐야지. 네, 한강 소설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왜 작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나도 읽었단 말이야. 작년이지 그게? 생각보다 갑자기 확 와닿네. 꽤 됐네. 어, 내가 작년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지? 시간이 되게 빨리 갔다. 그때 이제 소년이 온다로 이제 상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소년이 온다를 읽었지. 근데 나는 울진 않았어. 나는 책 보면서 되게 많이 울거든? 아니, 나는 약간 울 기회가 있으면 우는 편이야. 평소에 잘 못 울어가지고, 어, 일부러 좀 슬픈 영화 찾아보고 울고, 슬픈 소설 찾아보고 울고 좀 그런 편인데, 왜냐면 이게 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문학상 받으셨을 때 그거를 봤지. 읽었지. 소년이 온다 읽었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많이 읽었던 문학의 종류가 아니었달까? 그러니까 전개라고 해야 되나? 흐름? 전개라기보다는 흐름? 그러니까 소설의 흐름 자체가 약간 독특해. 내가 그런 류의 문학을 안 읽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난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어. 되게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너네 읽을 거야? 안 읽은 사람 혹시 읽을 거야? 읽을 거면 너무 스포성 발언이라. 설명만 들을 거야? 이게 어쨌든 광주 5.18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근데 주인공은 있어. 주인공은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돼? 시점 자체가 독특해. 계속 시점이 계속 누군가의 시점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안나 카레리나 마냥 계속 화자가 바뀌어. 맞아. 화자가 계속 바뀌어. 시점이 바뀌고 화자가 바뀌고 안내가 아닌데 안나 카레리나가 맞지? 그것도 이제 화자가 엄청나게 바뀌거든. 심지어 개의 시점까지 나와. 근데 그것 마냥 소년이 온다에서도 화자가 계속 바뀌는데 화자가 심지어는 영혼이 나와. 그때 이제 피해자 영혼이 나와서 본인의 육신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막 그런 걸 설명을 계속해. 그리고 내 친구는 어디 있는지 그런 걸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죽는다? 그 영혼 상태에 있는 그 아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지? 하면서 걔가 막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딱 삘이 와가지고 저기 있다 라고 느끼는 게 그거였어. 그 사람도 죽은 거였던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화자가 바뀌고 하면서 시체를 뭐 십자가로 쌓아뒀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시신을 강당에 이제 관을 짜가지고 그 관 안에 강당에다가 계속 이렇게 넣었는데 나중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관도 거리를 벌려뒀던 그것도 다 좁혀가지고 관을 빼곡하게 놓고 약간 막 그런 설명이 이어져. 아무튼 보면서 조금 힘들었던 이야기이기는 해. 하지만 정말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지. 언젠가? 말을 띄엄띄엄 이게 사실은 내가 생각이 많으니까 이 생각을 바로바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말을 잘 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단점인데 매력으로 봐준다면 나야 고맙지.
어떻게든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많은데 이거를 정리하고 말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약간 로딩. 나는 머릿속에 로딩이 좀 많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검수를 많이 하는 편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말을 내뱉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좀 이렇게 검수 과정을 계속 거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말하는 게 약간은 답답하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빨리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 습관인가 그냥? 나도 말하면서 방금 느꼈는데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멈췄다가 말했다가 멈췄다가 말했다가 하는 것 같아. 아, 약간 그거 같다. 약간 뭐라 해야 돼 이거.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약간 준비 과정이 있어야 발음을 똑바로 할 수 있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는 발음이 이상하게 새. 아니면 억양이 이상해지거나. 웃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생각 정리도 하고 이제 말하려고 혀를 조금 준비 단계 혀를 준비 단계에 놓다 보니까 이게 좀 느리게 나오는 것 같아. 하고 더듬거리고 싶지 않고 좀 그러다 보니까 혀가 예열이 필요해. 웃는 거? 웃는 거는 나도 다시 보기 볼 때마다 내가 웃음소리가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 내가 내 방송 다시 보기를 가끔 보는데 혹시나 말 실수를 했을까 봐 좀 보는 느낌이 있기는 해. 근데 그때마다 좀 느끼는 부분이 내가 웃는 게 좀 이상하게 웃는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머쓱하거나 이럴 때 그러지 않나 싶긴 하네. 아니야, 아니야. 나 토종 서울 사람이야. 토종 서울 사람인데 이제 주변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주변인이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서울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서울말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표준어를 사용하는데 나도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뭐랄까 많이 섞였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섞였어. 그래서 진짜 서울 토종 사람들은 나보고 억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음, 어쩔 수 없지.
근데 막 확실한 사투리도 아니고 옆에서 계속 말 시키고 싶은 느낌은 또 뭐지? 가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억양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아, 공겜 할 때 그때는 말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 내가 맨날 공겜할 때마다 막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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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막 맨날 이러잖아. 아, 친구들이랑 말할 때 지금이 디폴트 값이긴 하죠. 어. 지금이 디폴트고 회사에서 미팅할 때도 똑같은데. 아, 진짜? 내가 막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 그거는 유치 뽕짝이 아니라 약간 좀 아닌 것 같아. 아, 유치 뽕짝이 맞나? 어린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지. 방구 얘기, 똥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괭아, 괭아 어서 와. 아, 근데 요즘 애들 똑똑해. 요즘 애들 되게 똑똑해. 아, 똑똑하다기보다는 조금 영악하달까? 그게 뭐야, 근데? 아, 아, 씨. 그런 거였구나. 이럴 수가. 아, 너무 저급하잖냐. 너무 저급하잖아. 내 사촌 동생이 딱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밈이었어.
아, 너네 그거 들어봤어? 그 개근 거지라는 거 들어봤어? 나 듣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니야, 아니야. 개근, 개근. 그 왜 우리 학교 다니면은 개근상 받잖아. 그 개근. 나 그거를, 아니, 그니까 왜 욕하나라기보다는, 와, 이런 식으로 돌려간다고? 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어린애들이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쓸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개근을 한다는 게 애가 뭔가 해외 여행 같은 거나 다른 여행을 못 간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학교에 개근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개근 거지라고 하더라고.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니까 되게 영악하고 막 부모 사는 거 다 알고 뭐 아파트에서도 동마다 다른 거 알아? 아, 갱아 어서 와. 아파트도 동마다 평수가 다른 그런 단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몇 동 살아? 몇 동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평수 작은 동에 산다 하면은 걔 따돌리고 막 그런데 나 그런 걸로도 되게 아 그렇게 깐다고? 싶기도 했고 물론 집이 어려운 아이들은 티가 나기는 하는데 그게 그 아이를 따돌릴 거는 아니지. 이유가 절대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뭐 굳이 뭐 억지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랄까 그냥 반 친구로서 이렇게 좀 두루두루 잘 지낼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런 게 너무 좀 되게 충격적이더라. 근데 그렇다고 나 때에 왕따가 없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지. 있었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따돌리는 게 부모의 약간 그 형편? 가정 형편까지 많이 뭔가 애들 따돌리는 게 좀 구체화된 것 같아. 근데 또 그 가정 형편 어렵고 그런 애들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부모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괴롭히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본인 부모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하겠어? 근데 그런 애들 특 하나 있어. 자기 또래처럼 보이는 조금 큰 어른. 약간 언니, 오빠, 형, 누나 왔을 때 그때는 못 가불어. 왜냐면 그 형이나 누나, 오빠, 언니들은 빠꾸가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주먹이 당장 날라오진 않더라도 진짜 빠꾸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왜? 법적으로 얽혀 있지가 않아. 부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 사회적 보호자잖아. 그러니까 빠꾸가 없어. 이 법이 얽히면은 어 무서운 걸 아는데, 그러니까 법이 얽히면은 오히려 덜 무서워. 덜 무서운 걸 아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제 못, 못 가불더라, 그런 애들은. 옛날에, 그치. 아, 옛날 학생들이 좀 무섭긴 했어. 옛날에는 진짜 그 오락실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그 남학생들. 너무 무서웠어. 나 유치원 초등학생 때 얘기야. 유치원 차에서 내리면은 바로 앞에 그 문방구가 하나 있었거든. 거기가 조금 소문이 안 좋기로 유명한 중학교 앞이었고, 거기 중학교 정문 바로 거기였고, 그 앞에 바로 문방구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 애들도 있었고, 아, 그리고 진짜 웃겼던 거. 이제 중학생 애들은, 아니, 그때가 이제 막 소녀시대 나오고 막 그랬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빌라, 그때는 빌라가 약간 반투명 문이었거든? 빌라가? 뭐라고 해야 되지? 현관이라고 해야 돼? 그 문 앞에서 그 거울 삼아서 거기서 춤 연습을 하는 거야, 여학생들이. 중학생 여학생들이 그 앞에서 춤 연습을 하더라고. 그걸 거울 삼아서. 그때는 이제 뭐 대여하는 막 그런 것도 없었고, 맞아, 맞아. 그 출입문, 그 출입문 앞에서 막 여러 명이서 춤 연습을 해. 막뭐 여섯, 일곱 명 됐던 것 같아. 난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야. 안 부끄러운가 봐. 이러면서 난 집에 왔지. 근데 뭐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도 틱톡도 없었을 때니까 뭐 촬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지들끼리 연습을 하는 거였어. 나는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때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뭐 그쯤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뒤로 슬그머니 가가지고 아니 거길 지나가야 돼. 아니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골목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지들이 막고 있어. 뭐 어떡해. 그냥 뭐 가야지. 슬그머니 가야지. 아니 근데 뭐 그런 중학교 여자애들이 뭐 초등학생 하나 괴롭히겠어. 관심도 없지. 그냥 지들 춤 연습에만 관심 있지. 난 조용히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지. 이상한 언니들이 있었어. 이러면서. 근데 그 빌라가 내가 아는 오빠가 사는 집이었거든. 무슨 재원이 오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원 오빠네 그 빌라 현관에서 그 비치는 유리로 춤추는 여학생들이 있었어. 언니들이 있었어.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다 일렀지 내가.
아, 재밌었는데. 그때 살 때가 진짜 재밌었어. 나는 재밌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재미없었을 것 같아. 그치? 뭐 2014년까지 갈 필요도 없지. 스마트폰이 뭐야?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른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어린애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는 시절이었지. 나이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막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 약간 어린 편이에요. 조금 어린 편이에요. 아니 거의 그쯤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정도는 아마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낄 거야. 내가 초3 때 처음 핸드폰을 가졌는데 그때가 이제 슬라이드 폰이었어. 그때 유행하던 것도 있었어. 그 슬라이드를 올리면 화면이 켜지고 내리면 화면이 꺼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하면 배터리가 다 닳는지. 그런 것도 있었어. 막 그거를 뭐 몇백 번을 하면은 그게 배터리가 더 닳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고. 아우, 맞아, 맞아. 그 네이트 버튼을 절대 누르면 안 돼. 그거 누르는 순간 이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다고. 엄마가 겁을 엄청 줘가지고 실수로라도 그걸 누르면은 이제 막 종류 버튼 엄청 누르고 막 그랬었지. 나는 핸드폰으로 그렇게 인터넷을 한 적은 없고, 어, 그냥 컴퓨터를 했었지. 근데 완전 컴맹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되게 컴맹이었어. 알지? 그 전원 버튼 누르고 컴퓨터 부팅되는 데까지만 시간이 10분이 걸려. 컴퓨터 부팅이 10분이 걸려. 내가 그때 한참 뭐였지? 테일즈 런너. 그때 테일즈 런너를 했었는데 엄마가 컴퓨터 할 시간 딱 30분만 줄게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 근데 컴퓨터 키는데 10분 걸리고 게임 키는데 10분 걸리고 그럼 나 한 판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떼쓰다가 30분도 안 줘? 싫어? 안 돼! 이래가지고 게임 못하고 막 운 적 있었어. 그때 컴퓨터 하는 시간이 딱 1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니야. 컴퓨터 켜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게임하고 컴퓨터 끄는 시간까지 합해서 30분이야. 말도 안 되는 시간이야, 진짜로.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반항하고
싫어 싫어 더 줘. 1시간 줘. 내가 막 이러면서 뗐으면은 이제 그 30분도 빼앗겼죠. 근데 나는 그렇게 막 몰컴을 하거나 그렇게 깡이 대단한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몰컴은 한 적은 없고. 아 맞아. 그래서 내가 테이즈 런너 할 때마다 그 광장을 안 갔어. 그 공원이라고 하지. 그 공원을 가는데 10분이 걸려. 아 진짜. 그 알지? 그 모니터가 그 뒤에 볼록 해 가지고 컴퓨터 자체가 그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 무슨 브라운관 마냥 그런 컴퓨터였어. 나 초등학교 다닐 때도 컴퓨터가 그랬는데 약간 장롱 같은데 안에 TV가 있었어. 그래서 그 교탁 밑에 컴퓨터가 있고 그걸로 이제 HDMI겠지? 뭐 그걸로 연결해서 이제 그 TV로 다 같이 수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다 아는구만. 그래서 그 TV 모니터가 장롱 같은 데 안에 있었잖아. 문을 여닫고 하는 게 그 있었어. 모니터 자체도 진짜 무슨 브라운관 마냥 엄청나게 뒤가 뚱뚱했고. 나 그거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고 고학년 때는 다 바뀌었지. 약간 천장형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 천장에 이렇게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니터 있잖아. TV.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도 교탁 밑에 컴퓨터는 있었다. 요즘에는 교탁 밑에 컴퓨터 없겠지? 그 교탁 밑에 있는 컴퓨터로 빔 프로젝터 연결해서 썼잖아. 아, 그렇게까지 옛날 얘기는 아닌데. 맞아, 맞아, 맞아. 그 빔 프로젝터 리모컨 안 되면은 그 키 큰 남자애가 맨날 책상 밟고 일어나서 그거 켜줘야 돼. 아, 최소 10년이긴 한데. 아니, 그렇게 10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않나? 그냥 우리가 발전 속도가 빨랐을 뿐이지. 오래된 일은 아니야. 그냥 발전이 빨랐던 거라고. 아, 근데 그 빔 프로젝터는 거의 다 쓰는데 이제 그 리모컨이 좀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직접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 우산으로 누르든 뭘로 이렇게 어쨌든 전원을 켜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 나 중학교 때 그 우산 장인이 있었어. 그 우산으로 어쩜 그렇게 전원 버튼을 잘 누르는지 신기할 정도로 우산 장인이 하나 있었어.
아, 우리는 그 유튜브 틀었던 것 같은데? 막 SNL? 뭐 이런 거 틀었어. 남자애들 막 15금짜리 SNL 막 이런 거 틀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이럴 수가. 아니, 입문을 하면 안 됐지? 너도 남달랐구나. 떡잎부터 달랐구나. 싹수가 노랬던 거야. 그거에 입문을 해버렸다는 거는 이제 떡잎부터 남달랐다는. 진짜? 와, 나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좀 막 미디어 매체가 응, 영상 같은 매체는 안 받고 관심도 없었고 일단은 나 고등학교 때는 좀 오타쿠질 하느라 바빴어. 오타쿠질 하느라 바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게 이제 내 친구가 나한테 19금을 조금 이렇게 막 뭐지? 권유를 해가지고 봤는데 아니 그게 솔직히 19금스러운 장면은 관심이 없었어. 근데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소설을 봤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보다가 근데 지금도 그렇게까지 뭐랄까 19금스러운 건 굳이 안 보는 듯. 아, 아니 근데 19를 걸어놓고 재밌는 소설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스토리가 개쩌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그런 씬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씬에 관심이 없었어. 씬 넘기고 스토리만 보고 또 씬 나오면은 그 넘기고 스토리 보고 막 그런 식이었지.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보면서도 아씨 현타가 오는 거야. 난 차라리 아침잭이 나은 것 같아. 아, 씬 안 궁금해. 솔직히 씬 안 궁금해. 아침잭이 차라리 나. 안 궁금하고 재미없어. 네, 근데 진짜 잘 쓰는 작가님들은 그 씬에서도 어떤 감정선에서 나오는 씬인지 약간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을 짓는단 말이야. 갑자기 그런 무드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무드가 잡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주인공들이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고 막 서로에게 서운한데 막 그런 씬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둘이 정말 좋아서 행복한 상태에서 하는 씬이 있고 막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스토리랑 다 연결되는 거니까 다 읽지. 근데 그렇게까지 상세한 설명은 굳이. 근데 나는 전체 이용가 소설을 많이 읽어가지고 사실 그리고 나는 로판 많이 읽었어. 로판 진짜 많이 읽었어. 로판 재밌더라고. 제목만 조금 이렇게 흐린 눈 하면은 재밌는 로판 많아. 이 제목은 약간 어그로성 제목들이 많아갖고 북부대공 집착 관공 안 좋아합니다. 황태자 안 좋아합니다. 아, 뭐라고 해야 될까? 돌쇠. 많이면 돌쇠에게 왜 쌀밥을 주었을까? 어, 왜 줬을까? 정말 궁금하네. 나도 모르겠다. 정말 왜 줬을까? 어, 힘쓸 일이 있었나 보다. 예쁜 짓을 했나 보다. 아유, 쌀밥을 왜 줬을까나. 아니, 나 북부대공 황태자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게 좋아.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도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인 걸 좋아해. 아니, 그리고 특히 내가 제일 좀 좋아하는 거는 약간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열등감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더라. 내가 본인이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걸 좋아하더라. 아니 그래서 본인의 열등감이나 뭐 그런 거를 좀 해소하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그런 이게 성장서사 성장서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하남자였다가 상남자가 되는 그런 남친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래도 내 친구가 나한테 약간 하남자 컬렉터라고. 아니라고. 나중에 가면 상남자 된다고. 아, 근데 내가 진짜 초반에는 좀 하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성장할 거를 기대하면서 보는 거지. 끝까지 하남자면은 테테테테테. 아이테. 이제 그게 이제 로판이면은 여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스토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여주도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남주도 하남자고 여주도 조금 하여자. 근데 반대로 여주가 조금 상여자인데 남주가 하남자고 여주한테 조금 그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 근데 나는 둘 다 하남자 하여자였다가 상남자 상여자가 되는 그런 걸 좋아해. 미녀와 야수는 여주가 상여자잖아. 처음부터 상여자잖아. 아, 그래서 그 네가 죽어라는 게임 아니? 키미가 시네라는 게임 있는데 네가 죽어 다수결 데스 게임. 그 되게 재밌어. 내가 2장 그게 3장까지 있거든? 내가 2장을 하다 말았는데 한지 오래돼가지고 요거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해볼까? 나중에 한번 해볼까? 게임? 약간 공포 게임인데 다수결로 사람을 죽여야 돼. 제일 죽일 만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 의심 가는 사람을 죽이거나. 근데 또 역할이 있어가지고 멀티 게임은 아니고 약간 그 역전 재판 알지? 역전 재판은 알지? 그런 스토리형 게임이야 그냥. 그래서 엔딩 분기가 계속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직선으로 가는 게임이고, 범인을 찾는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대충만 설명을 해줄게.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납치를 당해. 자기 친구랑 납치를 당했는데 갑자기 뭐 실연을 시작합니다. 이러더니 손에 달린 구속구를 못 풀면 죽이겠다는겨. 그래갖고 어떻게 친구랑 힘을 합쳐가지고 풀었는데 구속구 풀고 방을 나갔는데 갑자기 또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납치당한 사람들이 열 몇 명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어떤 미션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근데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에 어떤 목걸이가 하나 채워져 있는데 그게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강제로 좀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메인 게임이라는 게 주어져. 그 메인 게임 이전에 작은 미니 게임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투표로 누군가 한 명을 정해서 죽여야만 해. 그래서 다수결 데스 게임이야. 근데 또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누군가를 잘못 골랐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고르면은 전원이 죽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고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선택한 사람 제외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은 자기가 지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역할도 있어.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막 주어져가지고 결국에 다수결로 최소한의 희생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처형을 당해. 그 다수결로 지목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처형을 당해. 약간 그런 게임인데 19스럽지는 않고요. 약간 15금? 15금? 그러니까 죽는 소재가 있다 보니까 15금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엄청 좀 잔인하거나 막 그러는 거는 아니야. 우승하면 상금이 있다기보다는 우승하면 어떻게 되거나? 되더라? 아니야, 우승이 곧 살아남는 거야. 거기서 결국 한 사람밖에 못 살아. 그냥 살아남는 게 목적인 거야. 근데 우승을 못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스토리 탄탄하고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작년에 하다가 말았거든? 요거 같이 쭉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 근데 엄청 길어가지고 풀탐이 어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추석 때? 추석 때 아예 쭉 달려버릴까? 좋지.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 점이 내가 더빙을 못 한다는 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열 몇 명인데 다 더빙을 할 순 없어. 최대한 해보려고 할게. 추석 때 괜찮은데 그냥 한 번에 쭉 달리기 좋을 것 같다. 중간에 끊겨도 다음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일단 1장 스토리는 대부분 기억이 나가지고 1장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노방종이냐니. 나도 자야지. 그 풀탑이 몇 시간인데 그걸. 그래, 그러면 추석 때 한번 해보자. 이게 스팀에 있는데 아직 한글 번역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번역되어 있는 거를 따로 다운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건 나중에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하도록 하죠. 창작마당? 창작마당 이런 게 있어? 음. 아. 그 파일만 어떻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번역된 버전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있나? 아하. 알았어.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 아바타 예뻐? 내가 이번에 맞춘 새 꽃가옷이랑 나
이거 민소매도 가능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민소매도 가능합니다. 네, 크게 차이 없어가지고. 오프 숄더가 조금 더 약간 그 가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잖니? 그리고 요즘에 가을이니까 좀 따뜻하게 입어야지. 에휴, 아무튼 간에 저는 내일, 아니, 오늘이지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도 원래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2시간을 해버렸네. 이 정도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보자. 갱바 안녕. 안녕. 나도 늦은 시간까지 봐줘서 고마워. 안녕. 갱바 찡긋. 안녕.